이제 애플워치 1은 32기가인데 애플워치 울트라 2는 64기가. 수직 진폭, 케이던스, 수평 거리, 그러니까 보폭, 지면 착지 시간까지. 아이폰에서 듣는 음악들을 그대로 여기에 저장이 되고요. 아이폰에서 저장을 하면 여기에 저장이 되고, 그 음악도 물론 들어올 수 있지만 애플이 추천하는 음악들을 그대로 들을 수 있다는, 어떻게 달리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측정해 줄 수 있는 건 어쨌든 간에 GPS, 건물 사이를 갈 때나 도심에 갈 때나 아니면 트랙에서 갈 때나 정확하게 저의 위치를 잘 따라오기 때문에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살 것 같습니다. 왜인지는 한번 살펴볼까요? 애플워치 울트라 2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봤는데, 스펙상 달라진 점은 저장 용량이 이제 애플워치 1은 32기가인데 애플워치 울트라 2는 64기가. 그리고 운영 체제가 워치 iOS 10으로 바뀌었고, 이거는 9이고요. 그리고 최대 화면 밝기가, 요건 2000니트인데 애플워치 울트라 2는 3000니트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거 이외에는 진짜 달라진 점이 거의 없어요. 스펙상 그래요. 그래서 뭐 외관도 똑같고 사이즈도 똑같고 뭐 화면 크기, 베젤 이런 거 똑같고 무게도 심지어 똑같고 거의 똑같아요. 무게는. 배터리도 똑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워치 울트라 2 그런데도 살 수 있을까? 애플워치 울트라 1이 있는 사람이.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살 것 같습니다. 왜인지는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애플워치 울트라 2의 스토리지가 2배가 되었는데, 러닝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여기에 저장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노래는 사실 이게 셀룰러 버전이라서 그냥 스트리밍으로 들을 수 있거든요. 애플 뮤직을 사용한다면.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사실 필요가 없어서, 뭐 사진도 여기서 많이 보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크게 러닝하는 뭐 그런 사람으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iOS 10이랑 칩셋이 바뀐 거, 요거를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좋을 것 같긴 해요. 사실 뭐 워치페이스도 몇 개가 더 생길 거고, 현재 있는 거보다 더 뭐 세련되게 나오겠죠. 뭐 요런 거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렇겠고, 그리고 좀 더 체감상 빠르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최대 3000니트로 바뀌었는데, 제가 요거를 쓰면서 진짜 한 번도 막 안 보인다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2000니트면 충분히 밝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밝기입니다. 태양 바로 밑에서도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애플워치 울트라 2는 아마 애플워치 울트라 1은 애플워치 울트라 2가 나오면 아마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애플워치 울트라를 구매하려는 분들은 그냥 애플워치 울트라 2를 사면 될 것 같아요. 가격도 왜냐면 똑같기 때문에. 근데 애플워치 울트라 1이 있는 사람이라면 살 이유는 진짜 없습니다. 없고, 그냥 1이 좀 싸게 나오면 1을 사는 것도 사실은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고 저는 이제 전문 테크 유튜버는 아니고 러닝을 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어쨌든 저는 애플워치 울트라 1 요거를 2022년 10월에 샀어요. 샀고 그때부터 풀코스 마라톤, JTBC 마라톤 요거를 가지고 음악을 들으면서 3시간 40분 정도에 뛰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풀코스 마라톤, 동아 마라톤에서도 요거 하고 노래 들으면서 3시간 10분, 12분 요 정도에 뛰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활동들도 했죠. 트레일 러닝도 했고, 장거리 트레일 러닝도 했고, 뭐 한라산도 가고, 하프 마라톤 대회도 상당히 많이 나갔고요. 그리고 10km 마라톤도 나갔고, 다양한 마라톤에 나가면서 이 러닝시계라 하면 그런가? 애플워치 울트라 1을 쓰면서 느꼈던 점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여러 댓글에서도 애플워치 울트라가 러닝에 사용할 만한가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충분히 좋다, 충분히 좋답니다. 저의 첫 애플워치가 아마 애플워치 3였던 것 같아요. 2016년에 구매했고 그때부터 쭉 사실은 애플워치만 사용했어요. 최근에 어메이즈핏 요거를 받아서 몇 번 써보긴 했고, 그리고 계속 쓸 예정이지만 어쨌든 애플워치만 계속 사용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러닝을 많이 할 때는 아니라서 짧은 거리를 뛰면서 어떤지 나의 기록을 측정하고 그런 게 뭐 좋았죠. 그리고 나서 러닝을 제대로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애플워치 5 그거를 좀 쓰다가, 그리고 이제 애플워치 울트라로 넘어왔는데, 애플워치 울트라의 가장 큰 장점은 저 생각에는 GPS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스마트워치,
마라톤 훈련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아이템은 스마트워치고, 그 이유는 자기가 얼만큼 빨리, 얼만큼 늦게라도 어떻게 달리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측정해 줄 수 있는 건 어쨌든 간에 GPS인데, 트랙에서 달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냥 밖에 로드에서 뛸 때는 GPS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얼만큼 어떻게 달리는지가 나오는 거니까 GPS가 그만큼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애플워치 울트라의 GPS는 정말 높은 수준의 GPS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한 번도 튕긴 적이 없어요. 건물 사이를 갈 때나 아니면 도심에 갈 때나 아니면 트랙에서 갈 때나 정확하게 저의 위치를 잘 따라오기 때문에 이 시계는 충분히 살만하다라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많은 분들의 걸림돌은 아마도 이 시계의 무게 때문일 것 같은데 61g 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오늘도 애플워치 울트라랑 어메이지핏을 오른쪽에 각각 끼고 달렸어요. 그리고 여러 번의 마라톤도 참여를 했죠. 근데 무게가 막 무거워서 어떻게 쏠리거나 그런 느낌조차도 없었어요. 그냥 처음에 낄 때는 당연히 이질감이 좀 나죠. 조금 무겁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감리나 다른 가벼운 시계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겁다고 느낄 수 있는데, 또 사람은 약간 또 적응하게 돼 있으니까 요거에 좀 적응이 되면 전혀 무겁다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그래서 무게적인 측면도 물론 더 가벼우면 좋겠죠. 사실 더 가벼우면 좋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얘가 주는 이런 효용성이나 GPS의 정확도 때문이라도 저는 이게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세 번째로는 얘의 편의성일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요즘에 러닝하러 갈 때 어떻게 하냐면 얘랑 그리고 에어팟, 무선 에어팟을 딱 끼고 이렇게 갑니다. 다른 거는 사실 필요 없어요. 헤드폰도 그냥 놔두고 이렇게 가면은, 저는 그리고 애플 뮤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아이폰에서 듣는 음악들을 그대로 여기에 저장이 되고요. 아이폰에서 저장을 하면 여기에 저장이 되고, 그 음악도 물론 들어올 수 있지만 셀룰러 모델이기 때문에 그 음악에서 연결되는 음악들, 애플이 추천하는 음악들을 그대로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용량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배터리 시간인데 스펙상 나와 있는 시간들 있죠. 저는 근데 체감상 느껴지는 시간은 일단 제가 예전에도 테스트했지만 3일 정도 쓸 수 있습니다. 그냥 배터리 충전 없이 그냥 운동 하루에 한두 시간 하는 거 했을 때 3일 쓰면 3일날 저녁에 아마 꺼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장시간 GPS를 키는 운동을 할 경우에도 울트라 마라톤 50km까지는 충분할 것 같고요. 100km는 사실 제가 안 해봐서 그 부분은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마 되지 않을까 싶고, 풀코스 마라톤은 충분합니다. 진짜 5시간까지는 그냥 충분하기 때문에, 얘가 노래 듣고도 충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배터리가 모자라서 마라톤 중간에 꺼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아마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일단 애플워치의 단점도 없는 건 아니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애플워치 화면에서 보여주는 운동의 그런 운동 결과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날 어떻게 했는지 그런 정도는 나오는데, 각기 운동에 대한 데이터는 이 정도로 좀 약식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폰, 그러니까 연결된 휴대폰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정보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가민이나 다른 워치들이 조금 더 전문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물론 애플워치 울트라도 애플워치 울트라 모두 해당되겠죠. 수직 진폭, 그리고 케이던스, 아니면 수평 거리, 그러니까 보폭, 지면 착지 시간까지 그런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다만 뭔가 조금 더 상세하게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 정보는 이런 기본 앱에서는 알려주지 않는다 라는 게 조금의 단점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애플워치 울트라도 프리셋 설정을 해서, 예를 들면 인터벌 훈련이나 저는 야속 800 인터벌 훈련 이런 걸 설정해 놨는데 이렇게 각각 훈련마다 보여주는 화면도 다르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존2, 존3 요거에 대한 확인을 하면서 뛸 필요도 있는데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화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화면이 나오죠. 이게 이제 존 1, 2, 3, 4, 5, 6, 7 존 1, 2, 3, 4, 5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존을 확인하면서 뛸 수도 있는 이런 화면도 있는 거는 굉장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고도 상승이 있었는지 또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상당히 좋았어요, 저는. 그리고 다른 서드파티 앱을 통해서 지도를 보면서 갈 수도 있는 점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다양하게 이제 확장성이 넓은 점이
또 애플워치의 장점이기도 하고, 울트라는 그거를 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저는 애플워치 울트라 1, 2도 물론이고 러닝 하는데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러닝에서는 가장 안 중요할 수 있지만 마라톤 훈련에서는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 그 중에서도 애플워치 울트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물론 저의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가민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애플워치에 대한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실 수는 있어요. 근데 가민을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해 보진 않았지만 애플워치 울트라 이것도 저한테는 좀 좋은 시계니까 너무 또 장난감 같다고 놀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공주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